놀이터. 정말 감기에 걸렸나 봐요.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팔뚝 위에 닭살이 톨톨 솟았지만 조퇴하고 싶다는 말은 할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은 분명 꾀병 부린다고 생각할 거예요. 선생님은 꾀병 부리는 사람이 가장 싫대요. 어제도 숙제 안 해온 병규가 배 아프다고 꾀병 부리다가 혼났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선생님이 이상해요. 내가 칠단까지 못 외웠는데 화내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정민이는 오늘 희지가 칠단 외우기까지 도와줘라. 내일까지 구구단 다 외우지 못하면 그땐 두 사람 다 혼날 줄 알아. 마지막 수업 종이 울리자 그렇게 말하고 교실을 그냥 나가셨어요. 오늘은 학원차 놓치면 죽는단 말이야. 어제 학원 선생님이 집으로 전화해서 학원 안 간다고 들통났어. 내가 엄마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알아? 정민이는 또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나 혼자 갈게. 그냥 학원 가. 나는 힘없이 말했어요. 선생님한테 혼나게 하려고? 고자질 안 할게. 그제야 정민이는 얼굴이 조금 환해졌어요. 오늘도 갈매기를 그리면서 외우려고? 정민이가 책가방을 매며 물었지만 나는 할 말 없이 고개만 저었어요. 아이들이 다 돌아간 뒤 나는 텅 빈 교실에 혼자 남았어요. 아직도 머리가 찌끈찌끈 아팠어요. 책상에 앉아 스케치북 크레파스를 꺼냈어요. 오늘은 갈매기가 아니에요. 꽃게예요. 꽃게들이 옆으로 기어가며 나한테 구구단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졸음이 마구 쏟았지만 꾹 참았어요.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졸음이 마구 쏟았지만 꾹 참았어요. 빨리 구구단을 외워야 집에 갈 수 있거든요. 게으름이 피었다가는 선생님한테 정민이가 먼저 갔다는 사실이 들통날지 몰라요. 어제 학원은 못 간 것도 미안한데 나 때문에 선생님한테 혼나면 안 되잖아요. 좋아하는 그림 그리기를 하며 7단까지 외우는데도 가장 어렵고 7, 9, 63을 다 외운 뒤 창밖을 내려다보니 운동장에는 아이들이 몇 명 없었어요. 나는 텅 빈 복도를 터덜터덜 걸어 교무실로 갔어요. 그런데 오늘도 선생님은 구구단 검사를 하지 않았어요. 내일은 9단까지다 이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학교를 나와 놀이터 앞을 지나는데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야와 동민이가 학원 가방을 들고 서 있더라고요. 저 앞을 노란 차가 지나가는 걸 보니 아마 속셈 학원을 갔다 오는 길인가 봐요. 고자리 됐어? 나 그냥 갔다고. 꼭? 정민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수야가 못 알아듣게 작은 목소리로요. 내일도 외워오래? 정민이는 그만 화난 표정이 되었어요. 나는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같이 놀자. 수야가 내 손을 잡았어요. 정민이가 먼저 뱅뱅이 있는 쪽으로 뛰어갔고요. 나하고 정민이는 뱅뱅이 위에서 서자 수야가 열심히 뱅뱅이 돌렸어요. 뱅뱅이가 얼마나 빨리 도는지 하늘이 다 뱅뱅 돌더라고요. 정민이랑 수야도 나처럼 학원에 안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늘 같이 모여 놀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실수로 입술이 터지고 말았어요. 수야가 뱅뱅이로 뛰어올 때는 내가 조금 자리를 비켜줘야 했어요. 그런데 그냥 서 있는 바람에 뛰어오면서 나하고 부딪혔지 뭐예요? 아야! 수야와 비명을 지르면서 넘어졌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수야가 입술에 빨간 피가 났어요. 피다! 정민이는 울상을 지었어요. 수야가 손에 피를 닦으면 나를 찌려봤어요. 울지는 않았어요. 입술이 공방 퉁퉁 부풀어 울렸어요. 조금만 비켜주면 되잖아. 수야는 신경질만 내면서 벤치에 앉아있어요. 수야가 고마웠어요. 왜 고마웠는지 나도 몰라요. 아마 다를 때처럼 울지 않아서일 거예요. 정민이하고 나는 정글짐에 오르내리면서 놀았어요. 이번에는 나도 조심을 했지요. 정민이가 내 쪽으로 다가오면 부딪히지 않게 옆으로 조금 비켜섰어요. 우리 노는 것이 재밌어 보였나 봐요. 수야도 정글짐에 매달려 놀기를 시작했어요. 나는 슬쩍 수야 입술을 살펴보았어요. 이제 피는 나지 않았어요. 아까보다 좀 더 부었긴 했지만요. 우리 셋은 매달린 채로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이기는 사람한텐 한 칸씩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수야가 보자기를 잘 낸 것은 잘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입술이 피도 났는데 가위바위보라도 져주고 싶었어요. 정글짐에 올라가는데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둥질기 때 땀이 흘렸고 이마에서 땀이 흘렀고
그래도 맨 꼭대기에 서서 새처럼 두 팔을 활짝 펴니까 시원한 바람이 겨드랑이를 간지럽게 하는 기분이 좋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갑자기 정민이가 나한테 무언가를 내미더라고요. 구구단이 적힌 책받침이었어요. 집에 이걸 가져가서 왜요? 정민이는 내가 내일 나머지 공부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처럼 무사히 학원에 갈 수 있을 테니까요. 내일은 물고기 구구단을 가르쳐 줄 거니까 책받침은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나는 책받침을 받아 가방에 잘 챙겨 넣었어요. 너무 많이 놀았나 봐요. 놀이터에서 노는 동안 아프지 않던 머리가 다시 찌끈찌끈해졌어요. 배도 아팠고요. 아이고, 이 아이 좀 봐. 할머니가 해열제를 들고 와 이불에 스쳐줬어요. 나는 약도 못 먹었어요. 약을 입에 넣으면 다 토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열이 나면 할머니는 아기를 때 쓰는 해열제를 꺼내와요. 내가 엎드리고 엉엉덩이를 쳐들면서 얼른 똥꼬 속으로 해열제를 밀어 넣어요. 아프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병원 가서 주사 맞는 것보단 100배는 나아요. 우리 강아지 똥꼬는 이쁘기도 하지. 할머니는 내가 엉덩이 코를 살짝 갖다는 때는 신용을 했어요. 나는 깜짝 놀라 얼른 바지를 끌어올렸지요. 문득 할머니 뱃속으로 들어간 클레파스가 내 똥으로 나오는 상상을 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배가 점점 더 아파와요. 그래도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건 아니에요. 배를 터지고 끙끙 앓는 소리를 하다 그만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전화벨이 울렸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나를 흔들면서 밥 먹자고 하는 소리도 들렸고요. 그래서 일어날 수가 없었죠. 기운이 없으니까 눈도 뜨기 싫더라고요. 잠을 자면서 전화가 또 울리는 꼭 일어나야지 하고 생각했어요. 책가방 속에서 든 정민이가 책받침을 준 생각도 했고요. 아주 많이요. 그러니까 밤새 전화를 기다리면서 구구단을 외우는 꿈만 꾼 셈이에요. 아침에 다시 해열제를 하나 똥꼬에 넣었어요. 여름 많이 내렸지만 아랫배가 돌처럼 딱딱했지요. 변기에 앉아 낑낑대는데 또 똥이 나오지 않았어요. 책가방을 셀 때 보니까 크레파스가 또 없어졌어요. 화가 났지만 그냥 잠깐 시무룩 표정을 지을 뿐이에요. 할머니도 배가 고플 거예요. 내가 밥을 먹지 않으면 할머니도 굶거든요. 어쩌면 할머니가 배가 고파서 크레파스를 집어 먹었는지 몰라요. 아기들이 배고프면 뭐든지 입에 다 집어넣잖아요. 많이 아프면 그냥 집으로 와. 병원 가게. 할머니는 문방구 앞까지 나를 데려다 주시면서 자꾸 말을 했어요. 오늘도 전화 올 거요? 얼른 공부하고 와. 할머니는 얼굴이 먹구름 색깔이 되었어요. 할머니는 내가 엄마 아빠 전화를 못 받아서 병 있는 줄 아나 봐요. 쉬지 할머니세요? 그때 어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선생님이었어요. 핸드폰을 손에 든 선생님은 우리 앞에 다가왔어요. 선생님은 다른 때보다 훨씬 크고 뚱뚱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시지 선생님. 선생님은 공손하게 허리를 굽혔어요. 할머니는 허둥지둥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번 전화를 드리려고 했어요. 시지 때문에 상의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시지 부모님께서 언제쯤 돌아오시나요? 앞으로는 계속 외국에 계실 건가요? 할머니는 쩔쩔매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나는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우리 할머니는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말씀하실 줄 알지만요. 나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손이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구나. 선생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도 선생님은 참 이상했어요. 받아쓰기 시험에 내가 30점밖에 못 맞았는데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수학 시간에도 구구단 왜였냐고 묻지 않았어요. 미술 시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은 그리고 싶은 것은 그리기였어요. 나는 할머니 뱃속에 그리고있어요. 커다란 할머니 뱃속에 여러 가지 색깔의 컬파스를 잔뜩 넣은 모습 말이에요. 할머니 배는 풍선처럼 빵 요란하게 소리를 내며 터질 것 같았어요. 선생님은 내 그림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려다보기만 했지요. 나는 다를 때보다 훨씬 더 오래오래 바라봤어요. 뭘 그린 거니? 한참 뒤에 선생님은 나를 물었어요. 할머니 뱃속이요. 할머니 뱃속에 크레파스가 잔뜩 들어있어요. 내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또 야단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웬일로 선생님은 조용히 내 옆을 지나갔어요.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잔소리를 하던 선생님이 왜 입을 다물고 있을까요? 오늘도 수야가 울리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나를 야단치지 않으니까 수야 엄마처럼 굴 일도 없잖아요. 쉬는 시간이었어요. 물이 가득 든 주전자에 낑낑대며 화분을 부는 수야를 도와줬어요. 수야는 나보다 키가 작고 힘도 없어요. 그래서 창지 높이 있는 화분을 물질 때는 많이 힘들어해요. 고마워. 수야가 고맙다고 하니 괜히 내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그런데 내 기분이 다시 엉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선생님은 희지 구구단타 외연을 검사받아야 됐죠? 선생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정민이가 손을 번쩍 들이고 잘난 척을 했어요. 조금 있으면 수업 끝나는데 선생님 고리만 까닥이고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며칠 있다가 전교생 그림 솜씨 자랑이 있어요. 이번에는 부모님과 함께 솜씨 뽐내기니까 집에서 숙제를 그려오도록 선생님은 무뚝뚝하게 말씀을 하시고 교실을 나가셨어요. 오늘도 혼자 외울 거지? 나 간다. 청소반장이었어도 청소 시간 내내 장난만 치던 정문이가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 고자르지 않을 거야? 안 한다니까. 나도 모르게 통황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정민이가 벌컥 화를 내리고요. 내가 책방쯤 줬잖아. 어젯밤에 다 외웠으면 나머지 공부 안 할 거 아니야. 정말 화가 났어요. 어제 놀이터에서 같이 재밌게 놀던 일이 생각나지 않았으면 전이는 단밖에 밀어버렸을 거예요. 너는 공부 못하니까 학원 안 가도 상관없지만 나는 반장이니까 공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야. 정민이는 나를 째려보았어요. 무스를 발라 반질반질해 머리카락에 물을 확 뿌려주고 싶은 거에 간신히 참았어요. 그런데 가방을 메고 교실에 나가던 정민이가 고개를 돌려 나를 부르는 거 뭐예요? 빨리 외우고 놀이터로 나와. 어제처럼 빨리 외우고 나 학원 끝나고 너 만나서 놀 수 있잖아. 정문이 재밌었나 봐요. 그의 머리카락이 물에 묻지 않게 참 잘했어요. 다시 혼자가 됐어요. 먼저 받아쓰기 시험에서 틀린 문제를 10번씩 썼어요. 선생님이 나머지 공부를 하라고 시킨 건 아니지만 그래야 될 것 같았어요. 만날 그러잖아요. 다음은 구구단 내우기예요. 파이타는 정민이가 준 책받침으로 혼자서 외웠어요. 그런데 구단은 정말 없더라고요. 나는 다시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먼저 새 식구가 커다란 물고기 등에 올라탄 그림을 그렸지요. 옛날에 아빠하고 엄마하고 바다에서 물장구를 치러 놀았던 생각이 있어요. 물고기들은 모두 청록색으로 칠했어요. 그러자 물고기들이 지느러미를 흔들면서 구구단을 가르쳐 주었어요. 한 번 흔들면 9이 9가 되고, 두 번 흔들면 9이 18, 세 번 흔들면 9, 3이 27. 그러면서 넓은 바다를 향해 칙칙 헤엄쳐 가는 중이에요. 나는 혼자 빙그레 웃었어요. 딴 사람이 내 그림을 보며 세 사람을 태운 물고기 9마리가 다 똑같다고 하겠지요? 물고기마다 지느러미가 흔드는 숫자가 다른 것도 모르고요. 다시 배가 아팠어요. 배를 웅크리면서 운동장을 내다보았어요. 아이들이 몇명 보이지 않네요. 어제처럼 일찍 끝내고 놀이터 앞에서 정민이랑 수야를 만나겠지만 오늘은 다 글렀어요. 나는 주머니에서 든 초콜릿을 꺼냈어요. 그리고 한 조각 회스트에 입을 넣었어요. 오늘도 놀이터에서 정민이가 수야가 만나게 되면 아주 멋진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참새는 초콜릿을 먹는지 안 먹는지 잡아서 꼭 시험해보려고 했어요. 어제 그 애들이랑 정글짐에서 놀다가 참새들이 하늘을 나는 걸 봤는데 문득 궁금했어요. 책상에 엎드려 공을 차다 노는 애들이 내려보다니까 깜빡 잠이 들었어요. 탁 하는 소리 깜짝 놀라 눈을 뗐어요.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벽시계 보니 벌써 5시 30분이 넘었지 뭐예요. 후다닥 책가방을 챙기고 교무실로 뛰어갔어요. 선생님은 텅 빈 교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선생님은 앞에 일기장을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요. 나는 조그맣게 정말 죽겠냐 하고 중얼거렸어요. 틀린 계좌를 빨갛게 걸쳐놓은 일기장을 보였거든요. 오나마나 내 일기장이에요. 선생님은 바보 똥개다. 구구단은 무조건 외우라고 한다. 공부를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외우라고만 벌해준다. 나만 미워하면 선생님은 크레파스는 우리 할머니 뱃속으로 꺼졌으면 진짜 좋겠다. 정말 밉다.
며칠 전에 너무 화가 나서 일과장을 이렇게 써버렸거든요. 선생님 받아쓰기 문제는 10번 쓰고 구구단 다 외웠어요. 나는 말을 더듬이면서 정민이는 선생님의 내 뒤를 살폈어요. 다시 가슴이 쿵쾅쿵쾅 요란한 소리를 내었어요. 꼭 청둔 치는 소리 같았어요. 그 소리가 선생님 귀에 들릴까봐 숨소리도 조심조심 냈고요. 저 다 가르쳐주고 아까 갔어요. 난 선생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래, 선생님은 말을 조금 더듬거렸어요. 눈치도 없이 가슴이 더 쿵쾅쿵쾅 뛰었어요. 만약 거짓말이 들통나면 정민이도 나도 무사할 수가 없거든요. 어쩌면 열흘 동안 청소 당번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건 선생님이 너한테 주는 선물이다. 선생님이 서랍에 포장지에 쌓은 것을 꺼내며 밀었어요. 나는 멍청하게 서 있기만 했었지요. 선생님께 선물을 받은 말한 일은 한 적도 없어요. 착하다 칭찬을 받은 적도 없고 공부 못하는 데다 툭하는 수혈을 올렸는데 선물이라니요. 선물은 착한 아이만 받는 거잖아요. 나는 나쁜 애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착각해도 아니에요. 선생님은 희지 할머니 크레파스를 잡수시는 걸 몰랐구나. 맞는 색깔이 없으시니 자꾸만 엉뚱한 색깔로 칠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야단만 쳤으니 나는 분홍색 포장지 쌓인 선생님의 선물 크레파스를 라는 걸 단밖에 눈치챘어요. 나는 선생님 말씀이 틀렸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었으니까요. 집에 가서 할머니하고 같이 그림을 그려봐. 그럼 할머니 뱃속에 들어간 크레파스가 할머니가 예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도와주지 모르잖아.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고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나는 그래도 멍하니 서 있기만 했어요. 이번 수시 자료에서 볶은 그림은 호주로 보낼 거야. 엄마가 거기 계신댔지? 우리 엄마는 여기 있어요. 나는 얼른 가방을 외삼촌 집 주소라 전화번호가 쪽지 꺼냈어요. 아빠가 잘 보관하고 있으라고 했던 거예요. 가슴이 다시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내 그림이 뽑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엄마 아무리 아파도 내 그림을 보러 갈 테니까요. 아빠도 엄마 보러 호주에 갔어요. 해군 사관학교 형들이 훈련을 떠난 건데 외출 허가 받아서 엄마를 만날 거래요. 내가 신이 나서 떠드는 동안 선생님은 쪽지를 한참 동안 눈여보았어요. 그럼 우리 희지 그림을 꼭 뽑아야 되겠구나. 우리 희지. 나는 내 귀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이 우리 희지라고 하셨잖아요. 선생님은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기까지 했어요. 앞으로는 사람 얼굴을 고동색으로 칠하거나 나팔꽃을 살색으로 칠하거나 해바라기를 보라색으로 칠하거나 빨간색으로 칠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선생님이 다시 화나게 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림은 꼭 그리고 싶어지만 나 혼자 있을 때 실컷 그리면 돼요. 이제 구구단 다 외웠으니까 손가락을 걷어가면서 계산할 필요도 없겠구나. 하나하나 손가락을 걷어가면서 풀려니까 시간도 많이 걸렸고 어려웠지? 선생님은 핸드백을 매며 물었어요. 외워서 풀면 편리하고 시간이 줄일 수 있어서 구구단을 외우려고 했던 거야. 그만 가자. 많이 늦었지? 선생님은 내 손을 잡았어요. 아니요, 하나도 안 늦었어요. 선생님, 기분이 좋아진 나는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오늘은 신나는 일요일이에요. 학교에 안 가는 날이라서 신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학교에 가는 날이었던 게 더 좋았을 거예요. 선생님을 보면 꼭 껴안고 뽀뽀했을지도 모를걸요. 아까 오전에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우리 희지 구구단 다 외웠다면서? 엄마가 이렇게 말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엄마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정말 어리둥절했어요. 어젯밤에 선생님께서 전화하셨단다. 우리 희지 할머니 모시고 너무 많이 고생한다고 걱정하셨어요. 미안하구나, 바보.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코끝이 찡했어요. 선생님이 주소와 전화번호 적힌 쪽지를 한참 봤던 이유가 이제 알았어요. 선생님이 크레파스를 선물해 줬어. 그림 잘 그리는 호주로 갈 수 있겠어. 엄마도 내 그림을 뽑히면 좋겠지? 그래. 근데 어쩌지 우리 희지 그림을 뽑혀서 호주로 온다 해도 엄마는 못 보겠는걸? 왜? 나는 금방 실망하고 말했어요. 엄마랑 아빠가 우리 희지 줄 선물이 있단다. 이번엔 아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내일 모레 엄마 아빠가 희지한테 가기로 했다. 어때? 아주 근사한 선물이지? 진짜야? 그래, 엄마 병이 거의 다 나았거든.
우와, 신난다! 나는 좋아서 깡총깡총 뛰었어요. 세상에 이보다 더 근사한 선물은 아마 없을 거예요. 나는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할머니 앞에서 연필을 힘주고 글씨를 썼어요. 엄마랑 아빠 다음에 주에 온다고 해서 우지 선생님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했대. 할머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선생님이 크레파스를 선물로 줬다는 글씨에 읽을 때보다 더 기쁜 표정이었어요. 얼른 그리자. 선생님이 할머니랑 같이 그리라고 했어. 나는 할머니를 끌고 마루로 나왔어요. 그리고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를 꺼내왔어요. 엄마와 아빠가 돌아오면 내가 그린 그림을 선물해주고 싶거든요. 뭐 그릴까? 할머니는 내 입모양을 빤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더 활짝 웃으며 말했죠. 아빠를 그리자. 그래, 알았어. 나는 얼른 할머니 앞에 크레파스 한 개를 활짝 펼쳐 놓았어요. 참 이쁘다. 참 이뻐. 알록달록 크레파스를 보고 성격까지 치면서 좋아하는 할머니가 꼭 아기 같았어요. 나는 먼저 커다란 배 하나를 그렸어요. 환하게 웃는 아빠, 엄마, 나, 할머니 모습도 그리고요. 옛날에 우리 식구가 모두 아빠가 탄 배를 구경한 적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큰 배가 햇볕 쨍쨍한 바다 가운데 씩씩하게 떠나갔어요. 나는 커다란 물고기 등에 배를 올려두었어요. 배가 무지 큰 물고기 등에 저 바다를 헤엄쳐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앞쪽으로 하얀 뭉실간 등대가 하나 그렸어요. 할머니는 바닷속을 그렸어요. 조개도 그리고 미역도 그리고 거북도 그리고 오징어랑 고래도 그렸어요. 와, 할머니 잘 그린다. 그림. 나도 노란노란 할머니 그린 그림을 보았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해서 그림을 잘 그릴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할머니가 그린 그림을 정말 예뻤어요. 울긋불긋 칠해진 조개들과 꽃송 같았어요. 나는 그림을 구경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아랫배가 터질 듯이 아팠거든요. 참으면서 그대로 옷에다가 똥 쌀만 같았어요. 할머니, 나 똥 마려! 나는 소리치면서 화장실을 뛰어갔어요. 변기에 걸쳐앉아 힘을 주면서 열린 문틈 사이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할머니는 스케치북을 더 발짝 끌어다 놓고 열심히 칠하고 있었어요. 입술을 꼭 다물고 색칠을 하고 있었어요. 입술을 꼭 다물고 시시. 자꾸만 웃음이 나왔어요. 그동안 할머니가 먹어버린 크레파스를 짓고 있었거든요. 글색 오징어, 빨간색 거북이, 그리고 하늘색, 분홍색, 다홍색, 보라색으로 조개들이 싸면서 할머니 뱃속에 사라진 크레파스가 예쁜 그림을 채워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말이에요. 자, 오늘 할머니 뱃속의 크레파스 어땠나요? 재밌으셨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